이번 영상은 2022년 정시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수능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도 서울대 정시를 통해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합격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자료는요, 2022년 수능 기준이고요. 합격생 추정 자료입니다. 2022년 입시는 수학 통합으로 인해 21년도 입결표 의미가 사라지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였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수학 가형 시절에는 이과 학생의 도수 분포를 정확히 알 수 있었으나 수학 통합이 되면서 문이과 수학이 사라지고요.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인원 공개를 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발생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가 2022년 정시 및 수시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잠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는요,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인데요. 일단 최초 합격자 기준 자료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35.4%가 합격을 했고요. 광역시가 22.6%, 시에서 37.7% 합격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021년도랑 비교했을 때 서울은 큰 차이가 없는데 광역시가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시에서 37.7%, 2021년도는 37.2%로 시 지역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과 수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 균형에서 일반고 같은 경우 88.2%, 자공고가 7.7%, 자사고가 2.8%였습니다. 2021년도와 비교했을 때 자사고 학생 지역 균형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고와 자공고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전형에서는요, 일반고 학생이 27.2%로 2021년도에 비해서 한 2포인트가량 좀 줄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공고 학생도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는요, 자사고, 과고, 영재고, 외고 등이 확실히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정시인데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51.2%, 그래서 2021년도에 비해서는 한 2%가량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공고가 한 1%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5.1%, 자사고 같은 경우는 25.7%로 2021년도에 비해 다소 좀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고 같은 경우가 2.4%로 2021년도에 비해 좀 늘은 게 볼 수가 있고요. 외고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인원이 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합격생의 고교 졸업별 연도별 현황인데요. 일단 수시 같은 경우는 재학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래서 재학생 같은 경우 91%가 수시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재수생 같은 경우는 4.7%로 일단 재수생, 삼수생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재학생, 합격생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로 가게 되면요. 일단 재수생 비율은 줄었는데요. 삼수생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수생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는요, 15.3%, 2021년도는 16.3%, 2022년도 18.8%로 계속 삼수생 이상이 늘어나는 비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대에 큰 변화들이 있는데요. 먼저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요,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를 통합한 역사학부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공과대 같은 경우는 공과대학 광역을 신설하는데요.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40명을 선발합니다. 잠시 후에 지역균형 전형은 설명드릴 거고요. 공과대학 광역으로 입학한 학생은요, 입학 후에 1기 학기 경과 후 아래 학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항공우주공학과,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산업공학과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과대학은요,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에서요,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고요,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안내했고요. 2023년도 서울대의 가장 큰 변화인데요. 지금 관심의 초점이 바로
정시 교과 반영입니다. 일단 정시 모집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몇 점이냐, 이 점수가 과연 정시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냐, 말들이 많은데요. 일단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평가는요, 학교 생활 기록부에 교과 학습 발달 상황만을 반영하여 모집단이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교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학종처럼 세특이라든지 교과 성취도, 특기사항 같은 걸 다 본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점수는요, 3개 A, B, C 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에서는요, 교과평가를 40점을 부여를 하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현재 일반 전형은 현재 2021년도, 22년도에 시행했던 전형 그대로인데요. 교과평가가 20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점, 40점 그러면 상당히 큰 점수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평가 같은 경우는요, 평가 등급을요, A는 5점, B는 3점, C는 0점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일단 두 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하고요. 아래의 조합에 따라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2인 평가 등급을 조합을 하고요. 기본 15점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점에서 0점이 아니고요. 20점에서 15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A는 5점, AB는 4점, BB는 3점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요. 어떻게 AA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이수 내용은요, 현재 과목별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인데요. 교과목 이수 현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는 내용이고요. 학교에서 수업 들으라고 하는 내용 제대로 들으면 교과목 이수 현황은요, 다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 성취도인데요. 이거는 교과의 내신에 따른 학업 성적이고요. 과목 수준이랑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별 분포 비율 등을 고려해서 학업 성적을 일단은 채점을 하게 되고요. 교과 성취도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과 학업 수업 내용인데요. 일단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일단 학종의 내용과 크게 다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A, B, C를 매기냐 하면요. 일단 A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선택 과목을 다 제대로 선택했는지, 특히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기초 교과 영역에서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그리고 성취도가 A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보는 학생들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이 일단 1, 2등급 정도가 나오고요. 성취도가 A가 나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3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A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1, 2등급 수준에 또 원점수가 괜찮고 하면은 A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가 반영이 되는데요. 본인이 교과 충실히 수행하고요. 내신 충분히 유지했다면요. 20점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이렇게 신경 써서 과연 이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20점은 대부분 나오니까 걱정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수능에서 서울대 합격생의 수능 점수를 보도록 하고요. 현재 자료는요, 3월 기준 추정 자료이고요.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서울대 자연계 점수 산정은요, 일단 국어는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 과탐은 지구과학 1과 생명과학 2를 적용을 했고요. 2022년 수능 점수로 작성을 했습니다. 영어는 1등급이고요. 한국사는 1에서 3등급 기준으로 작성을 한 자료입니다. 서울대 의예과인데요. 서울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요, 국어에서 2문제, 그러니까 언매 기준으로요, 한 95점 정도 나와서 표점이 144점 정도 나오고요. 수학은 만점, 탐구는 2개 정도 틀려서요. 지구과학 1에서 한 2개 정도 틀리면 44점 정도가 되죠. 그래서 표점은 69점, 생명과학 2는 다 맞았을 때 총 4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곳이 서울대 의예과입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5개, 수학에서 1, 탐구에서 2개,
총 8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 서울대 치대 전기정보 수리과학이고요. 서울대 치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합격자 공개를 보게 되면 요거보다는 좀 더 틀려도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점수 수준은요, 수도권 및 지방의대 라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 전기정보라든지 수리과학 같은 경우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은 지방의대라든지 수도권 의대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제 서울대로 선택을 한 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에서 틀린 개수가 5개에서 8개가 크게 비어있는 이유는요, 의대를 선택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5개, 수학에서 2개, 탐구에서 3개, 총 10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컴퓨터공학과, 물리학과, 재료공학, 산업공학이 이제 합격 가능선으로 나오고 있고요.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같은 경우 요거보다 하나 정도 더 틀렸을 때도 합격자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일단 컴퓨터공학은 10개 지금 집어넣었고요. 현재 요 라인 대학들은요, 치대에 합격할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치대를 갈까 서울대를 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1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에서 6개, 언매 같은 경우 한 83점 정도 맞고요. 백분위로는 96%,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2개, 미적에서 한 92점 맞고요. 백분위로는 98%, 탐구에서는 3개 정도 틀리는 건데요. 백분위 보시게 되면 한 96에서 97% 정도에서 라인이 형성되고 있죠. 서울대 수의학과, 화학생물공학, 화학과, 기계공학, 통계학과 같은 경우가 11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이었고요. 현재 이 라인은 한의대학 라인이라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6개, 수학에서 2개, 탐구에서 4개, 총 12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이 약학과, 바이오 시스템 소재, 건설 환경, 조선 해양이 이제 이 라인에 들어오면은 합격 가능한 라인이었고요. 현재 이 라인은 한의대와 약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약대가 현재 기준으로 한 12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약간 좀 내려와 있어서 아마 내년에 보실 때는 이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6개, 그러니까 83점 받고요. 수학에서 2개, 92점 정도, 4점짜리 문제 2개 틀리고요. 탐구에서 5개, 총 한 13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이 항공우주, 응용생물화학, 물리교육, 생명과학, 원자핵공학, 지구과학, 조경지역 시스템 정도가 13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4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에서는 6개, 수학에서는 88점, 그러니까 이제 1등급 컷이죠. 96% 정도 나오고요.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 같은 경우 한 5개 정도 틀리면 이제 총 14개가 틀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천문, 식물생산, 식품영양, 산림, 지구교육, 화학교육, 식품동물생명, 의료학과 자연 같은 경우 14개 틀리면 합격 가능선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15개 틀리면 합격 가능선인데요. 국어에서 7개, 수학에서 3개, 탐구에서 5개, 총 15개 정도 틀리면 합격 가능선이 나옵니다. 생물교육, 건축학과, 간호학과 자연계, 그다음에 수학교육이 이렇게 15개 틀리면 합격 가능선이 나오고 있고요.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공 추정을 한번 해봤을 때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좀 특이하게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계 보겠습니다. 서울대 인문계 점수 산정은요, 일단 국어는 합법과 작문, 수학은 확통, 탐구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로 점수 산정을 했고요. 영어는 1등급, 한국사는 1에서 3등급 기준, 제2외국어는 1에서 2등급 기준으로 점수 산정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대 자유전공인데요. 서울대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3개, 화작 기준이니까요. 한 91점 정도, 3개, 이제 3점짜리 문제 한 3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 확통 기준 만점 받고요. 사탐에서 1개, 총 4개 정도 틀리면 서울대 자유전공 합격이 가능했고요.
요 라인 수준은요, 이대 의예과라든지 경희대 한의의 입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자유전공 합격한 학생들은요, 여학생인 경우 이대 의예과라든지 남학생 같은 경우 경희대 한의대 입문 수준이 되기 때문에 서울대 자유전공을 갈까, 이 해당 학과에 갈까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경영인데요. 국어에서 5개, 수학에서 1개, 사탐에서 1개, 총 7개 정도 틀리면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이 가능했습니다. 7개 틀리면 예전에는 서울대 경영 뭐 1개나 2개 틀려야 합격을 했는데 지금 7개 틀리면 쉬워졌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지금 문이과 통합이 돼서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예전에는 수학 나형이었고 지금 수학 통합이라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100분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국어는 97%, 수학은 98%, 사탐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 98% 정도 나와야 서울대 경영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8개 틀리면 가능한 대학인데요. 일단 국어 5개, 수학 2개, 사탐 하나, 총 8개 틀리면 서울대 경제, 농경제 사회학, 정치 외교, 사회복지 라인이 일단 합격 가능하고요. 현재 이 라인은 한의대 라인 수준이기 때문에 서울대 경제학과를 갈까, 한의대를 갈까, 아니면 사회복지학과를 갈까, 한의대를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 5개, 수학 2개, 사탐 2개, 총 9개 틀리면 서울대 인문, 심리학과, 지리교육, 언론정보, 영어교육, 국어교육이 합격 가능한 라인이고요. 한번 100분위 보시게 되면요. 국어 같은 경우 97%, 수학은 97%, 사탐이랑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생활과 문화, 그다음에 사회문화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여기 100분위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는 94%뚝 떨어졌긴 했지만 표점 차이가 2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이제 한 96%선 이상은 나와야 일단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어에서 6개, 수학에서 2개, 사탐에서 2개, 총 10개 정도 틀리면 아동학, 사회, 역사, 윤리교육, 그다음에 소비자학과, 지리학과, 사회학과, 간호학과 인문, 의료학과 인문에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서울대 인문계로 일단 가려면 총 한 10개 정도가 거의 한 마지노선이 아닐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성적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반영 방식에 따라 대학의 합격 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틀린 개수는 참고 자료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점수들은요. 특정 과목 반영에 따라 대학 라인이 서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 순위의 지표는 아닙니다. 지금 공개하는 시점이 2022년 3월인데요. 대학에서 실제 점수를 6월쯤 공개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현재 점수 수준으로 예상하시고요. 합격생 추정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난이도가 달라 표준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요. 현재 틀린 문제의 숫자는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서울대 2022년 합격자의 성적이 어느 정도 틀려야 합격 가능할 수 있었는지 성적표를 보는 참고 지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대 입시는요. 워낙 촘촘하게 점수가 벌어지기 때문에요. 2023년도 학생부까지 반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챙기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이 끝나면 본인 점수를 가지고 대학 문의를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하나씩 계산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분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요.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봐드릴 거고요. edu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서울대 정시 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용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